네, 5분 남았습니다. 3시 25분 2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흔들림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허수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점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품일지 아닐지는 5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양시장 낙폭이 1% 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2342.8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 기준으로 저점이 235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고 계시던 2350선을 장중에 이탈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50선 내주고 40선대 초반까지 내려오며 저점 부근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342포인트 나옵니다. 그럼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밀리는 게 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 정도 낙폭 보여주면서 장중의 저점보다도 더 깊게 빠지며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 하락이고요. 761.56포인트, 760선 초반에서 거래 마치며 4거래일 연속된 긴 하락 움직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직전 저점이 759포인트였는데 그래도 760선 라인대 전일에 기록했던 장중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양시장 나라는 1% 넘는 낙폭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후반에 더 낙폭이 깊어지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이렇게 해서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종목이 1,700개가량 되고요. 상승 종목은 800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은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의 낙폭 대비로 상한가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총 9종목입니다. 양시장 합해서 9종목 있고요. 하한가 종목도 있습니다. 2종목 하한가 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일즈 외교, 그리고 램피스킨 있고요. 이 정도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봐야 되겠네요. 이 램피스킨이라는 새로운 이 소에서 발생하는 피부병이 전역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 가운데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분들이 장 초반부터 주목받았습니다. 후반까지 이 시세가 이어지네요. 보통은 오전에 급등을 하더라도 오후에 빠르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중앙 백신 상한가 안착이 됐고요. 이글벳도 상한가 있습니다. 대성미생물 이렇게 총 3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요. 그 밖에도 우진비엔지라든지 이런 동물 백신 관련된 파로 쪽도 그렇고 급등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일즈 외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카타르 쪽에서 계속해서 순방 과정을 걸쳐서 경제 사절단을 대거 함께 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론글로벌이 있습니다. 경제 사절단에 코론글로벌 회장도 포함이 돼 있죠.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우둠지팜 거의 유일한 스마트팜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종목은 지난 9월에 상장해서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우둠지팜 유일한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인데 이렇게 좀 중동 지역에서는 워낙에 모래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다 보니까 뭔가 밭이나 논에서 푸릇푸릇한 게 자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의 스마트팜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찾아낸 종목 우둠지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수주를 했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사우디 쪽이 묶이더라도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히림이라든지 유신 이렇게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5에서 6% 정도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저주주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3달 배정 유증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개별적인 내용에 주목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고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 2종목 있습니다. 유니퀘스트 있고요. CCS 이 2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나면서 오늘장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말씀드렸는데 흑연 수출 금지한다라는 내용에 영향받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태경 BK가 현재도 7%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
10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도 슬슬 흘러내리면서 다소 좀 지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팔기보다는 그 다음을 좀 채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조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우리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밀려 내려가면서 31,000엔 테스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지수는 오늘장 전거래일 대비로는 0.83% 하락했고요. 그래서 31,000엔 지지가 안 됐네요. 한 끗 차이로 내줬습니다. 3999.55엔에 거래 마치면서 0.45엔 모자라네요. 31,000엔 이탈하며 일본 증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3,000선이 깨졌습니다. 갭으로 이탈을 하고요.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많이 밀립니다. 2%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국영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나마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는 27일에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지난 9월까지 누적 봉업 이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국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대기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2%에 육박하는 하락입니다. 1.96% 하락하면서 2,925.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3,000선은 갭으로 이탈을 하고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도 2%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중양절, 그러니까 음력으로 9월 9일 중양절로 인해서 홍콩 증시 휴장이고요. 선후강통 휴장입니다. 아시아 증시 여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거의 보합해서 움직이질 않았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증시는 빠지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 좀 올랐는데요.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1원 30전의 상승이었네요. 이만큼 오르면서 1,353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10시, 11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전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구간이었는데 상승 전환되면서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돌아서며 1,350원대 중반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체크해드렸던 동시효과 구간의 낙폭 진짜였을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시황센터에서 보겠습니다. 네, 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답답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잠시 희망을 품어봤다가 오후장에 여지없이 좀 밀리게 되면서 상당히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코스피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6% 내렸죠. 포인트로도 거의 18포인트를 빼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7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종가는 2,357.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잘 버텨줬습니다만 11시 부근에 거의 고점 찍고 점차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한번 들어주나 싶다가 다시금 한 차례 더 내려오면서 결국은 2,3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파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은 결국 2,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은 매수 우위로 돌렸는데요. 7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사들였죠. 1,6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개인은 거래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보시면 바로 증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장의 방어적 성격이 부각됐던 금융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그중에서도 증권 업종의 타격이 가장 이렇게 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영풍대지 사태로 인해서 우려감에 따라 키움증권이 오늘 하루 사이에 20% 넘게 급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증권 업종은 무려 5%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 코롱 글로벌 같은 종목이 오늘장 급등했습니다만 반대로 현대건설 같은 대표 종목이 오늘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지수 하락을 이끌어줬고요. 자, 그리고
보험과 금융, 역시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업종들이 다 약세였습니다. 이 밖에 전기가스가 2%대 하락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의료정비입니다. 유일하게 1% 넘게 올랐지요. 1.4% 강세 마감됐는데 덴티움의 강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 0.75% 올랐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의 활약상으로 그 영향을 풀이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음식료품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0.58%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 업종, 한세실업 같은 종목이 증권사에서도 좋은 평가 받는 모습이었죠. 상승 마감됐고, 비금속 광물이 0.02% 제한적인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가 약했습니다. 투톱이 나란히 좀 내려갔는데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8% 밀렸죠. 68,4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1.74%를 밀었습니다. 124,000원에서 약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어닝쇼크 영향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탔던 2차전지 보시면요. 이제는 뭐 내릴 만큼 내린 건지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죠. 아래쪽에 LG화학을 보시면 이쪽은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네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은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는 48만 1,00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삼성 SDI가 오늘 유독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종가 보시면요, 1% 넘게 내려갔죠. 그래도 양봉이 기록되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장 종가 47만 4,000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좀 더 컸던 포스코 그룹주들, 장 초반 더 내려가면서 좀 아찔했다가 그 뒤로 좀 올라오면서 큰 변동 없이 마치게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면요, 보합 정확히 마감됐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0.5%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30만 1,500원이 종가였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시장 대비 선박해줬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에서 사우디에 연 5만 대 규모 공장 건설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뭐 SL이나 서현 이화, DIC 등 부품주들의 강세도 이끌어줬었죠. 자, 그래서 자동차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현대차 1%대 올랐습니다. 18만 5,400원이고요. 아래쪽에 기아는 상승 탄력 조금 더 붙었죠. 1.59% 오르면서 8만 3,0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보시면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다가 종가상으로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21만 8,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는 제약바이오 투톱이 약간 좀 빠졌고, 최근 하락장의 강세였던 KB금융, 이쪽이 오늘 주춤거렸습니다. KB금융의 종가 정도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2.8% 크게 좀 밀려 내려갔죠. 55,2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사우디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왕세자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투자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주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특히 방산 쪽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종목들이 아주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네옴시티 관련주들입니다. 코론글로벌 먼저 보시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지 업체들과 2건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론글로벌 결국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14,98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인프라 관련한 쪽이죠. 전선과 철도,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대우 AL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6.5% 올랐고요. 대우 AL 8%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LS그룹 쪽은요, 미국과 유럽 이 해저 케이블 관련한 호재로 그룹주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뭐 히림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다가 하락으로 돌렸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들이 대거 움직였는데 관련주들 종가 보시죠. 휴니드부터 9% 넘게 크게 올랐죠. 최근 장에서는 돋보이는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 LIG 덱스원이 4% 강세였고요. 풍산 5% 가까이, 포스텍도 3%가량 이렇게 방산주들의 고른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3.6% 올랐고요. 코스닥 종목인 한일단열은 17%대 급등 마감이 됐죠. 거의 3,000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강세였던 종목이 있는데 우듬지팜이죠. 지난 9월에 제3차 셔틀 경제협력단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3,420만 달러 규모 현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 종목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2,32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폐렴 치료제 관련해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물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도 폐렴 치료제 관련주들 매수세가 좀 몰렸는데요. 특히 DXVX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통해서 중국 제약사 쪽으로 이 아지트로마이신을 독점 판매 중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들을 종가 보시면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광동제약이었죠. 거래소 종목입니다. 20% 급등하면서 8,000원 근방까지 도달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나머지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었는데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락까지 좀 돌렸습니다. 국제약품과 신신제약 각각 8%에 5%가량 상승 마감이 됐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DXVX 장중 20% 넘게 쏘다가 상승폭을 꽤 줄였습니다. 그래도 9% 오르면서 5,35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들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 화장품주들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 외형 성장과 펀더멘탈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3%가량 올랐고요. 이 밖에 코스맥스 3.76%, 한국콜마가 2%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5%가량 올랐고요. 실리코트 같은 코스닥 종목이 6%대 올리면서 8,3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락 마감됐죠. 전장 대비 0.72% 내렸고요. 포인트로도 5포인트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5조 원 수준 아주 미미한 거래대금이 나왔죠. 종가는 763.6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분봉 보시면 거래소와 동일했죠. 오전에는 잘 버텨주다가 11시 부근에 고점 쓰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오후장에 한 차례 더 밀리면서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후반에 외국인이 또 매수 우위로, 기관까지도 매수 우위로 돌려주는 흐름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758억 원, 기관이 160억 원 정도 순매수세로 돌렸고요. 개인은 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에서 엇갈림이 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야속하게도 오늘장에서도 속절없이 빠졌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더 크게 밀렸죠. 오후장 부진했는데요. 에코프로 2.8% 밀리면서 정확히 73만 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 BM 1%대 약세였습니다. 포스코 DX까지도 4% 가까이 밀리면서 크게 내려가는 모습. 자, 그런데 그동안 가장 기대감이 없었던 LNF의 활약상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 쪽으로 2025년부터 수십만 톤의 양극재를 공급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는데 장중에 10%가량 솟구치다가요. 사실 정확히 어디 업체다 이걸 밝히지 않아서 그런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모처럼 그래도 아주 강세였죠. 결과적으로 혼자 올랐습니다. 3%대 오르면서 15만 3,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셀트리온 제약 이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한 가결 속에 내년도에는 제약도 된다, 이런 흡수합병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자 혼자 강세였죠. 셀트리온 제약이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강세 보이면서 63,500원에 장 마쳤고요. 이런 가운데 엔터주에서는 JYP가 오르고 SM이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보실까요? 이틀째 급락하고 사흘 만에 올랐습니다. 2%대 강세로 13만 3,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동물 백신주들 보시죠. 경계와 충남 소재 축산농장 등 총 5곳에서 이 소바이러스성 질환이죠. 럼피 스킨병 확진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내 럼피 스킨병 확진 사례가 지난 20일에 첫 발생한 직후에 사흘 만에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우려감과 관련해서 동물 백신주들 아주 강세였고요. 대안으로서 육계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동물 백신주들 가운데서 대성 미생물, 이글벳, 그리고 중앙 백신까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후반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파로 16% 강세였고요. 우진비엔지도 24% 급등 마감이 됐죠. 진바이오텍 13%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6개주들 윗거래교 길게 달면서 하림은 1% 올랐고요. 마니코 FNG가 그나마 좀 강했죠. 8% 오르면서 3,1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